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1권. 부자들이 들려주는 돈과 투자의 비밀. 로버트 기요사키 지음, 안준환 옮김, 출판사 미느민. 이 책은 저자인 로버트 기요사키가 꼬마 아이였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아이에게는 두 아빠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성실히 일했으나 평생 가난하게 살았던 진짜 아빠와 중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자신의 사업을 일으켜 하와이 최고 갑부가 된 친구의 아빠. 두 분 모두 평생 열심히 일하며 상당한 수입을 올렸지만 돈에 관한 두 분의 시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을 구해야 한다. 돈에는 관심이 없다. 돈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 집이 내게는 가장 큰 투자인 동시에 가장 큰 자산이다. 내가 부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투자 대상을 찾아야 한다. 돈이 곧 힘이다. 우리 집은 부채이며 그것이 가장 큰 투자가 되면 공경에 처하게 된다.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너희들이 있기 때문이다. 저자가 아이였을 때는 가난한 아빠도 가난해지기 전이었고 부자 아빠도 부자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두 분 중에 어떤 분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아이는 매번 고민에 빠집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는 가난하다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에게 초대받지 못하고 풀이 죽어 집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가난한 아빠에게 아빠, 제게 부자가 되는 법을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하고 묻습니다. 아빠는 부자가 되고 싶으면 돈 버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고 알려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아이가 다시 묻습니다. 글쎄, 네가 잘 생각해 보려무나. 가난한 아빠는 그렇게 말하며 슬며시 미소를 짓습니다. 저자는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말의 진정한 의미가 나는 그렇게밖에는 말해줄 게 없구나. 혹은 나는 답을 모르니 곤란한 질문 하지마 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짜 아빠에게 실망한 아이는 친구 마이코와 함께 마이크의 아빠를 찾아가서 돈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합니다. 마이크의 아빠는 창고와 건설회사, 여러 상점들, 3개의 레스토랑을 갖고 있습니다. 부자 아빠는 돈 버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 먼저 자신의 슈퍼에서 일을 하라고 제안합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주인공은 부자 아빠에게 30년간 부자가 되는 수업을 받습니다. 그가 처음 돈에 대해 배우기 시작했을 때가 9살이었기 때문에 부자 아빠는 간단한 교훈부터 가르쳐 줍니다. 그 후 30년간의 교육은 6가지의 교훈으로 압축되어 반복되었습니다. 이 책의 1장부터 6장까지 이 6가지 교훈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돈을 위해 일한다. 부자 아빠는 돈을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생쥐 레이스에 참가한 사람들이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두려움과 욕심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돈의 노예가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렇게 생활합니다. 72페이지에서 부자 아빠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두렵기 때문에 일터에 가고 돈이 두려움을 덜어줄 거라 생각하지. 하지만 그렇게 되지는 않아. 두려움은 계속해서 그들을 따라다니고 그들은 다시 일터로 돌아간다. 그들은 두려움이 사라지길 바라면서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쳇바퀴 같은 삶 속에 갇히지. 부자 아빠는 욕심 또는 욕망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즐거움을 얻기 위해 돈을 갖고 싶어 한다. 하지만 돈으로 사는 즐거움은 되게 순간적이고 더 많은 즐거움이나 기쁨, 편안함, 안정감을 얻으려면 곧 더 많은 돈이 필요하게 돼. 그래서 그들은 계속 일을 하지. 두려움과 욕망으로 흔들리는 영혼을 돈이 달래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야.
그렇지만 돈은 그런 일을 해주지 않아. 부자 아빠는 주인공에게 두려움이나 욕망을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고 부자가 된다면 돈 많은 노예가 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돈에 대한 무지야말로 지나친 두려움과 욕망을 야기하는 근원이라고 알려줍니다. 돈 앞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는 훈련을 하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를 발견하게 된다고 해요. 이 첫 번째 교훈을 바탕으로 9살 꼬마 아이는 상상력을 동원해 돈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찾아냅니다. 이 방법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꼭 책에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두 번째 교훈, 왜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가입니다. 가난한 아빠는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부자 아빠는 돈에 대한 지식을 강조합니다. 특히 부자가 되고 싶다면 숫자를 읽고 이해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부자 아빠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합니다. 다행히 저자가 꼬마 아이여서 어려운 회계학이나 숫자들은 책에 나오지 않습니다. 대신에 간단한 그림으로 수입과 지출, 자산과 부채가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산과 부채의 차이점을 모르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고생한다고 해요. 부자 아빠는 이 둘의 차이점을 쉽게 설명해 줍니다. 자산은 우리 지갑에 돈을 넣어주는 것입니다. 부채는 우리 지갑에서 돈을 빼가는 것입니다. 금융 지식의 유일한 규칙은 자산과 부채의 차이를 알고 자산을 사는 것이며 부자가 되고 싶다면 이것만 알면 된대요. 이 내용이 책에는 그림으로 아주 쉽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꼭 책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대차대조표를 간단히 말로 풀어보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주 수입은 급여입니다. 지출 내용은 세금, 월세, 식비, 교통비, 의복비 등입니다. 자산도 없고 부채도 없습니다. 중산층은 조금 더 많은 급여를 받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많이 지출합니다. 통장에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주택융자금,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금 등 부채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세금, 식비, 의복비 등을 지출합니다. 자산은 없고 부채로는 주택융자, 자동차 할부금, 신용카드 대금, 학자금 융자 등이 있습니다. 반면에 부자들의 현금 흐름은 이렇습니다. 부자들의 주 수입은 임대료 수익, 배당금, 이자, 로열티 같은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입니다.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부채 비용으로 주택융자금, 가계대출금, 신용카드 대금 등의 부채 비용이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세금 등을 지출합니다. 이들의 자산은 부동산, 주식, 채권, 어음, 지적 자산 등이며 부채는 가계융자, 가계대출, 신용카드 대금이 있습니다. 부자의 수입은 지출을 상쇄하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하기 때문에 남은 돈은 자산에 다시 재투자됩니다. 그러면 자산은 계속 불어나고 자산에서 나오는 소득도 증가합니다. 그 결과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됩니다. 요약하자면 부자는 자산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지출만 합니다. 중산층은 부채를 사면서 그것이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산층인 가난한 아빠는 살고 있는 집을 큰 자산으로 여겼지만 부자 아빠는 큰 부채로 생각했습니다. 대부분이 집을 자산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습니다. 월급이 인상되면 더 큰 집으로 이사합니다. 집이 크면 클수록 지출은 늘어나고 돈은 밖으로 사라집니다. 저자는 집을 사기 전에 수입이 나오는 자산을 사는데 전념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부자가 되는 최상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 교훈. 부자들은 자신을 위해 사업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수입을 얻기 위해 직장을 다니지만 부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사업을 합니다. 여기서의 사업은 창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산 부분을 튼튼하게 다지라는 의미입니다. 돈이 24시간 나를 위해 일하는
나의 직원이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부자 아빠는 진짜 자산이 이런 것들이라고 알려줍니다. 168페이지 1. 내가 없어도 되는 사업. 소유자는 나지만 관리나 운영은 다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내가 직접 거기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것은 사업이 아니라 내 직업이다. 2. 주식. 3. 채권. 4. 수입을 창출하는 부동산. 5. 어음이나 차용증. 6. 음악이나 원고, 특허 등 지적 자산에서 비롯되는 로열티. 7. 그 외의 가치를 지니고 있거나 소득을 창출하거나 시장성을 지닌 것. 부자 아빠는 이 중에서 좋아하는 자산을 먼저 취득하라고 조언합니다. 저자는 부동산이 하루 종일 쳐다만 보고 있어도 좋았기 때문에 부동산 사업을 합니다. 부동산 투자 전략은 작게 시작해서 크기를 점점 늘리는 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대개 7년 이상 보유하지는 않았다고 하네요. 또한 저자는 사회 경험을 쌓으면서 자신의 성향이 회사를 운영하는 기업가보다 회사를 만드는 창업가에 가깝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작은 회사들, 특히 신생기업들에 투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신생기업에 투자하는 것을 꺼리지만 저자는 어떤 기업이 탄탄한 회사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찾는 것을 게임이라 생각하며 즐깁니다. 저자의 작은 회사들에 대한 투자 전략은 1년 안에 주식을 처분하는 것입니다. 저자는 직장에서 일하며 부동산과 작은 회사의 주식들을 사들여 자산을 늘려나갑니다. 그리고 동시에 금융 지식인 회계와 현금 관리에 대해 공부합니다. 금융 지식이 늘어날수록 투자를 분석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산을 더 크게 키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 교훈, 부자들의 가장 큰 비밀, 세금과 기업. 부자 아버지는 기업을 통해 영리하게 투자합니다. 그것이 부자의 가장 큰 비밀입니다. 책에서 저자는 세금의 역사를 로빈후드의 이야기로 비유하며 쉽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세금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부자들은 기업의 형식을 갖춘다고 말합니다. 직원들은 돈을 벌고 세금을 내고 돈을 쓰지만 기업을 소유한 부자들은 돈을 벌고 돈을 쓰고 세금을 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이해하려면 스스로 금융 지식을 높여야 합니다. 저자가 말하는 금융 IQ는 이것입니다. 회계. 회계는 재무보고서를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말합니다. 이 능력으로 사업의 강점, 약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투자 지식. 투자 지식은 창의적인 전략과 공식을 활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시장에 대한 이해. 시장의 수요 공급을 기본으로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시장 상황도 살펴봐야 합니다. 법률. 세금 혜택을 잘 아는 사람은 걷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되는 것만큼 성장 속도에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금융 지식이 있으면 세금 혜택을 많이 받아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저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197페이지. 자기 소유의 기업을 갖고 있다면 휴가를 겸해 하와이에서 이사회 모임을 가지면 된다. 자동차 할부금, 보험료, 수리비, 헬스클럽 회원권도 회사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식당에서 식사를 할 때도 부분적으로 비용 처리를 할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많다. 그러나 이는 모두 세전 현금으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부자는 기업이나 신탁 같은 도구들을 사용해 각종 소송으로부터 자산을 보호합니다. 부자들은 기업을 통해 모든 것을 통제하지만 개인으로서는 아무것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자는 합법적인 형태의 자산을 갖고 있다면 기업이 제공하는 여러 가지 혜택과 보호장치에 대해 최대한 많이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세금 관련해서는 하와이와 한국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금융 지식이 이래서 중요하구나 하는 점만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부적인 회계나 세금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다섯 번째 교훈, 부자들은 돈을 만든다. 현실 세계에서 앞서 나가는 사람은 대개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용감한 사람들이다. 부자 아빠는 항상 돈은 진짜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돈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돈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게 되지만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돈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더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저자는 돈이 진짜가 아니면 대체 뭔데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러자 부자 아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저 우리들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이지. 이게 굉장히 상징적인 대답이에요. 저는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를 20년쯤 전에 읽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어려서 이 책의 내용을 100% 흡수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학생 신분이라 돈도 없어서 당연히 투자는 시도할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리고 10년 전쯤에도 이 책을 읽어보고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읽고 있는데 책을 읽을 때마다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 달라져서 매우 놀라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 부자 아빠의 돈에 대한 통찰력은 대단하네요. 그저 우리들끼리 합의한 약속일 뿐이지. 부자들은 이것을 잘 알고 있으며 창의적이고 다양한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만들어냅니다. 많은 사람들은 낡은 사고방식에 매달리며 변화를 거부합니다. 낡은 사고방식이야말로 가난한 아빠의 가장 큰 부채입니다. 반면에 부자들은 변화를 환영하며 혼란이 가득한 시기에 더 많은 돈을 만듭니다. 특히 오늘날과 같은 정보시대에 돈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똑똑한 몇몇 사람들은 아이디어와 합의만으로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주식 거래를 하거나 부동산 투자를 직접적으로 하는 사람들이라면 모든 돈이 합의로 만들어지는 것을 자주 볼 것입니다. 책의 5장에서 주인공은 부동산을 연계하는 방법으로 돈을 만든 많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소개하는 투자 사례들도 재미있으니 꼭 책에서 읽어보시길 권할게요. 금융 지식이 많아지면 다양한 분야에서 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저자는 빠르게 돈을 벌기 위해 소형주에도 투자하지만 투자 내용이 복잡할 때는 투자하지 않습니다. 부자 아빠가 말하는 투자자는 크게 두 부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전하게 패키지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 이들은 주식, 펀드, 채권 등 완성품을 사는 쇼핑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투자를 창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부품을 사들여 완성품을 만듭니다. 부자 아빠는 두 번째 유형의 투자자가 되라고 조언합니다. 각 조각들을 맞추는 법을 배우면 큰 부자가 될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기회를 보면 자금을 모으고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들을 고용하거나 함께 일합니다. 저자는 세상이 변할수록 기술이 발전할수록 기회는 더 자주 찾아오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금융 공부를 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6번째 교훈. 돈을 위해 일하지 말고 배움을 위해 일하라. 교육을 많이 받은 아버지에게는 직업의 안전성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부자 아버지에게는 배움이 모든 것을 의미했다. 저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한 가지 기술만 더 배운다면 수입을 크게 늘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의 금융 지식도 회계, 투자, 마케팅, 법률 지식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어떤 일이든 이 네 가지 지식을 결합하면 돈을 벌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변화하기를 두려워하지만 부자 아빠는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라고 합니다. 272페이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가난한 인재들이 가득하다. 많은 경우 그들은 재정적으로 고생하거나 실제 능력보다 적게 버는데 그것은 그들이 아는 것 때문이 아니라 모르는 것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이들은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기술을 완벽하게 가다듬는 데 초점을 맞출 뿐 햄버거를 팔고 배달하는 기술은 간과한다. 맥도날드는 최고로 맛있는 햄버거를 만들 수 없을지 몰라도 기본적이고 먹을 만한 햄버거를 팔고 배달하는 데는 뛰어나다. 가난한 아버지는 내가 전문가가 되기를 바랬다. 그분은 그래야 더 많은 보수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심지어 하와이 주지사에게서 더 이상 주정부에서 일할 수 없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교육을 많이 받은 내 아버지는 내게 전문가가 되라고 격려했다.
부자 아버지는 마이크와 내게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한다고 충고했다. 많은 기업들의 젊고 유능한 직원들은 특별히 한 부서에서 전문가가 되지 않는다. 이들은 다른 부서로 옮겨 다니며 사업 시스템의 모든 측면을 배운다. 부자들은 자기 자녀나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을 어린 시절부터 이런 식으로 훈련시킨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이들은 사업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쌓고 다양한 부서들이 어떻게 서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배운다. 특히 저자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일즈와 마케팅은 꼭 배우라고 말합니다. 책의 7장은 부자로 가는 길을 가로막는 장애물,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금융 지식이 있으면서도 자산을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두려움, 냉소주의, 게으름, 나쁜 습관, 오만함, 이 5가지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먼저 두려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돈을 잃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돈을 잃는다는 두려움은 현실적이며 이 두려움을 다루는 방식이 인생의 성공을 판가름합니다. 부자 아빠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아주 쉬운 해결책을 알려주었는데 리스크와 염려가 싫다면 일찍 시작하라고 조언합니다. 복리의 마법은 누구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일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두려움을 해결해야 할까요? 이것에 대한 해결법도 부자 아빠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텍사스 사람처럼 생각하라고 조언해 줍니다. 292페이지. 텍사스 사람들은 실패를 숨기지 않는다. 오히려 거기서 영감을 얻지. 실패한 경험을 멋진 구호로 만들지 않았느냐? 실패는 텍사스 사람들에게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북돋는다. 이건 단순히 텍사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모든 승자들에게 해당되는 공식이지. 책을 읽을수록 부자 아빠는 정말 현명하신 분인 것 같아요. 2. 냉소주의. 부자 아빠는 두려움과 의심을 내버려 두면 냉소주의자가 된다고 말합니다. 냉소주의자들은 비판을 하느라 눈앞에 있는 기회들을 날려버리고 뒤늦게 후회합니다. 한 예로 저자가 친구와 주유소에 갔대요. 친구는 냉소주의자라 기름값이 계속 오르는 걸 보고 크게 걱정합니다. 저자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즉시 저평가된 신생 정유회사를 찾아내 그 회사의 주식을 매입합니다. 석 달 뒤 그 친구와 똑같은 주유소를 지나가게 되었는데 당연히 기름값이 훨씬 오른 상태였겠죠. 친구는 여전히 걱정과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저자의 주식은 2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친구와 같은 사람들이 더 많아질수록 자신의 주식은 더 오를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네요. 부자들은 이 냉소주의자들이 놓친 기회를 포착하여 성공의 발판으로 삼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성공의 비밀입니다. 3. 게으름 극복하기. 여기서의 게으름은 지나치게 바쁘게 살면서 중요한 일들을 회피하는 유형의 게으름입니다. 이 유형의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은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 입니다. 부자 아빠는 이 말을 금지시켰대요. 나는 그럴 여유가 없다는 말은 슬픈 말입니다. 듣는 사람을 무기력하고 낙담하게 만듭니다. 대신에 부자 아빠는 똑같은 상황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럴 여유를 마련할 수 있을까? 라고요. 이것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질문이 됩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바꾸려면 약간의 욕심이 필요합니다. 가난할수록 욕심이나 욕망의 감정은 억제되어 살아갑니다. 가난한 부모는 아이의 욕망을, 죄책감을 사용해서 억누릅니다. 가난한 저자의 엄마는 너는 네 생각만 하는구나. 형이나 동생 생각은 안 하니? 가 단골 레퍼토리였고 가난한 아빠는 뭘 사달라고? 돈이 나무에서 자라는 줄 아니? 우리 집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라고 자주 말합니다. 저자는 어린아이였지만 그 말 속에 담긴 부모의 성난 죄책감을 읽어냅니다. 부자 아빠는 죄책감은 욕심보다 나쁘다. 죄책감은 몸에서 영혼을 빼앗아 간다고 저자에게 알려줍니다.
혹은 죄책감과 반대로 많은 희생을 강조하는 부모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내가 어릴 때는 이런 걸 누리지도 못했어 라고 말하며 노후 자금은 한 푼도 없으면서 아이들에게 온갖 장난감을 사줍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사고방식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자가 부자가 되기까지 가장 어려웠던 것도 친부모의 가난한 사고방식과 싸우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중요한 뭔가를 회피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이게 나한테 어떻게 좋을까? 어떤 즐거움을 가져다 줄까? 하고 약간의 당근을 주래요. 약간의 욕심을 내는 것이 이 게으름에 대한 가장 좋은 치료법이라고 알려줍니다. 4. 나쁜 습관 5. 오만한 부분은 책에서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8장 부자가 되는 10단계 이 책의 8장에서는 부자가 되기에 갖춰야 할 10가지 힘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는 짧게 다뤄보겠습니다. 1. 정신의 힘 부자가 되기 위한 뚜렷하고 강렬한 이유를 찾으라고 말합니다. 강렬하게 하고 싶지 않은 것과 강렬하게 하고 싶은 것을 생각하면 내가 부자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선택의 힘 우리는 매일 부자가 되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볼 수도 있고 재무 설계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선택의 기로에서 먼저 교육에 투자하라고 말합니다. 가난한 아빠는 만들어진 투자 상품을 구입합니다. 부자 아빠는 투자에 관해 배우는 것에 투자합니다. 저자는 세미나를 좋아하는데 1년에 2번 이상 자산과 관련한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한번 참석하면 최소 이틀 이상의 시간을 주제에 집중합니다. 또한 오디오북을 반복해서 듣습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아는 것을 쉽게 확인할 수 있고 모르는 것을 이해하게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교육을 반복하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를 분석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3. 협조의 힘 저자는 경제 형편을 보고 친구를 가리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다만 부자 친구들은 돈에 관심이 많아 돈에 관한 주제로 교류를 합니다. 4. 빠른 배움의 힘 우리의 정신은 너무나 강력해 우리 머릿속에 넣는 그대로 된다고 해요. 음식을 만들려면 요리법을 따라야 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자는 새로운 금융 지식을 배우고 실천하라고 말합니다. 그는 20대 중반에 부동산 경매 강의를 듣고 바로 행동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익숙해진 다음에는 파생 상품과 상품 옵션 거래, 카오스 이론에 관한 강의를 듣습니다. 다양한 강의들은 저자의 부동산과 주식의 수익률을 높여줍니다. 지금처럼 급변하는 사회에서는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얼마나 지식을 빨리 배우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5. 자기 통제의 힘 저자는 자기 통제 능력이야말로 부자와 중산층, 가난한 자를 구분짓는 요인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면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내적인 용기가 부족한 사람들은 돈을 벌어봤자 금방 잃습니다. 대부분의 복권 당첨자가 얼마 안가 빈털터리가 되는 이유도 자기 통제가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제적인 압력에 굴복하면 부자는 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자기 통제력을 키우기 위해 돈이 생기면 먼저 자신에게 지불합니다. 부자들은 지출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무엇보다 자산을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반드시 먼저 갚아야 할 큰 빚은 절대로 만들지 않습니다. 자산을 만드는 과정 중에 돈이 부족해지면 재정적인 압력이 커지도록 내버려 두고 금융 지식을 바탕으로 돈을 벌 새로운 방법을 찾습니다. 자기 통제력이 강해지면 자신의 사업에서 현금 흐름, 사람, 개인적인 시간을 관리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부자는 더 강해지고 더욱 부자가 됩니다. 6. 좋은 조언의 힘 저자는 수임료가 비싼 변호사와 회계사, 부동산 중개인과 주식 중개인들을 고용합니다. 그들이 진짜 전문가라면 자신에게 돈을 벌어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중개인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 줍니다. 7. 공짜로 얻는 힘. 현명한 투자자는 투자 수익 이상의 것을 추구합니다. 일단 원금을 빠르게 되찾고 난 후 무언가 공짜로 얻는 자산이 있는지 살펴봅니다. 예를 들면 소형 창고, 공짜 부지, 집, 주식, 사무용 건물이라도 말입니다. 금융 지식이 높다면 더 많은 추가 이익을 얻을 수 있대요. 8. 집중의 힘. 부자는 언제나 자산에 집중합니다. 포르쉐가 갖고 싶으면 중산층은 대출이나 할부로 차를 사지만 부자들은 차를 갖고 싶다는 욕망을 키워 자산 투자에 집중합니다. 9. 신화의 힘. 사람은 자신의 영웅들을 따라하고 흉내내는 것으로부터 강력하게 배웁니다. 저자의 영웅은 도널드 트럼프, 워런 버핏, 피터 린치, 조지 소로스, 짐 로저스 같은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거래 협상을 할 때는 트럼프를 흉내내 허세를 부린다든지, 시장을 분석할 때는 워런 버핏을 연구해 최대한 버핏처럼 행동합니다. 영웅들은 우리에게 영감을 주며 모든 일이 쉬워 보이게 만듦으로써 그들처럼 되고 싶다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투자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그것을 쉽게 보이게 만드는 영웅을 찾으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10. 주는 것의 힘. 저자의 두 아빠는 모두 교사였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그분의 시간과 지식을 알려주었지만 돈은 거의 주지 않았습니다. 부자 아빠는 저자가 평생도록 간직할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난한 아빠는 여윳돈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에게 주겠다고 했지만 그런 돈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부자 아빠는 뭔가를 얻으려면 먼저 줘야 한다고 가르치며 돈이 부족할 때 오히려 교회나 자선단체에 돈을 보냈습니다. 저자는 부자 아빠의 교훈에 따라 무언가가 필요하거나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라. 그러면 크게 돌아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365페이지의 글이 좋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호의의 원칙이 사실이라고 믿으며 늘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주었다. 돈이 갖고 싶을 때 돈을 주었다. 그러자 돈이 수배로 돌아왔다. 판매를 해야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판매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나도 판매할 곳이 생겼다. 인맥을 원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인맥을 넓히도록 도와주었다. 그러자 마치 마법처럼 내 인맥도 넓어졌다. 몇 년 전 나는 이런 말을 들었다. 신은 받을 필요가 없다지만 인간은 줄 필요가 있다. 저자는 세상은 우리를 반영하는 거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내게 미소 짓기를 원한다면 만나는 사람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기를 시작해보세요. 챕터 9장 당신이 해야 할 일들. 앞에 10단계에 만족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저자가 구체적으로 하는 12가지 일들을 알려줍니다. 이 중 개인적으로 인상 깊었던 3가지만 소개하겠습니다. 1. 많은 제안을 하라. 책의 389페이지에서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거래와 알맞은 사업, 알맞은 사람, 알맞은 투자가 그 외 알맞은 것들을 찾는 것은 데이트와 비슷하다. 시장에 나가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안을 하고 수정을 제안하고 협상을 하고 거절하고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이다. 내가 아는 독신들은 집에 앉아 전화가 울리기만을 기다리지만 그보다는 차라리 시장에 가는 게 낫다. 설사 그 시장이 슈퍼마켓이라도 말이다. 탐색하고 제안하고 거절하고 협상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삶에서 거의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다. 저자는 부동산의 경우 제안을 할 때 구체적인 조건을 계약서에 적는데 예를 들면 사업 파트너의 승인이 있어야 함 같은 것입니다. 그 사업 파트너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절대로 명확하게 적지 않습니다. 만일 그들이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내가 그 거래를 원치 않으면 나는 집에 전화를 걸어 내 사업 파트너인 고양이와 대화를 나눕니다. 이 웃기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고 파는 게임이
얼마나 쉽고 단순한지 알려주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너무 어렵게 만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아무 제한도 하지 않습니다. 2. 한 달에 10분 정도 특정 지역을 걷거나 조깅을 하거나 운전하라. 저자는 투자할 만한 지역을 조깅하면서 저렴한 투자 대상과 지역의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봅니다. 특히 새로 생긴 가게 주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왜 이곳으로 옮겨왔는지 물어봅니다. 이런 정보 수집은 몇 분 만에 할 수 있습니다. 3. 사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먼저 찾으라. 그런 다음 팔고 싶어 하는 사람을 찾으라. 부자가 되고 싶다면 크게 사서 조각으로 잘라 판매하라고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익이 맞는다면 뭉쳐서 대량으로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는 머리로는 알지만 현실에서는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 다뤄봤습니다. 저자처럼 습관으로 만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밖에도 책에는 많은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인 문제에 관해 다양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잡고 부자가 되며 어떤 사람들은 기회를 눈앞에서도 잡지 못하고 지나칩니다. 저자는 가난한 아빠가 가난한 이유가 돈을 적게 벌어서가 아니라 부정적인 사고방식과 행동방식 때문이었다고 말합니다. 부자 아빠는 부자가 되는 비결은 근로소득을 최대한 빨리 수동적 소득이나 투자소득으로 바꾸는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부자 아빠의 가르침대로 저자는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 수동적 소득을 얻고 기업 공개 사무 발행을 통해 투자 소득을 얻습니다. 또한 금융교육 회사를 설립하고 책과 게임을 만들어 부자가 되는 기술을 가르칩니다. 책의 마지막에서 저자는 행동하라고 촉구합니다. 408페이지를 읽으며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두 개의 훌륭한 선물을 받았다. 바로 우리의 정신과 시간이다. 이 두 개의 선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는 오직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 손에 현금이 들어왔을 때 오직 우리 자신만이 자신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다. 돈을 어리석게 쓰는 것은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다. 돈을 부채에 써버리면 중산층에 합류하게 된다. 그것을 정신의 투자에 자산을 취득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당신은 부유함 뿐만 아니라 목표와 미래까지 결정하는 셈이다. 선택은 당신만의 몫이며 오직 당신에게 달려있다. 매일매일 한 푼 한 푼을 어떻게 쓸지 선택할 때마다 당신은 부자나 중산층 또는 가난한 이가 되기로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식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나눠주기로 선택하라. 그 아이들이 앞으로 마주하게 될 세상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선택하라. 당신 말고는 아무도 이 일을 할 수 없다. 지금 당장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 삶이라는 이 근사한 선물을 부유하고 행복하게 즐기길 바란다. 로버트 기요사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